자, 리포트에서 보신 정치권 쟁점들 짚어봅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기은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오늘 오전 경찰에 출석해 세 번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시 의원이 경찰에 출석하며 한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보좌관이 그런데 현재 제가 하지 않은 그런 진술 그리고 추측정 보도가 너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자, 경찰의 김경시 의원 조사 오늘로 이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김시 의원 출석하면서 추측성 보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이 김경 의원, 시의원 지금 발언하는 거 보면서 본인이 할 말은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네. 기자가 뭔가 질문하니까 그냥 잘라먹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도가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 진실과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네. 본인이 과연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그거는 의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인이 미국으로 갑자기 나갔고요. 휴대전화도 교체하면서 텔레에 어떻게 보면 등록했다 탈 때 다시 등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또 무엇보다도 이분이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국내로 돌아오자마자 이신을 저는 체포하고 구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했고 경찰이 본인이 실제로 김경 시의원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서초구인데 압수수색을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만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봐주기 수사라는 것들이 농후한데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 언론을 통해 알려진 거는 진실이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게 진실이다. 저렇게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뭐냐면 수사를 받는 사람으로서 공권력의 어떤 수사에 대해서 위축이 되는 게 아니라 내 계획대로 좀 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좀 주도적으로 내가 언론에게 말을 하겠다. 그런 오만이 엿보이는 대목이어서 참 씁쓸합니다. 네, 지금 공천원금 의혹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1억 원이 건네질 당시에 강선우 의원 측이 노골적으로 금전을 요구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면 반환 시기와 함께 법적인 처벌로 이어지는 좀 중요한 진술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김경시 의원이 출석하면서 본인이 진술하지 않은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런 보도된 내용이 사실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실제 강선우 의원 측이 요구를 해서 받았다면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피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진술이 김경, 남모보좌관, 강선우 의원 너무 배치되고 있어서 실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공천 헌금 쪽으로 1억을 줬다는 김경 의원이 그 사실은 부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결과로서 공천 배제됐던 김경시 의원이 단수 공천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누가 강력히 요구를 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과 직접적 관련성은 없습니다. 사실 이 3자 간의 진술을 통해서 당일날 돈이 건네졌고 그게 공천 헌금 목적이었다는 것만 밝혀지면 그 뒤에 반환 시점 역시 크게 중요하게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서요. 다만 돈 준 사실과 관련해서 3자 간의 진술이 배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사는 필요해 보입니다. 네. 경찰은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도 어제 이어서 오늘 오후에도 다시 부를 전망입니다. 이 조사 하루 만인 건데 이 김시 의원과의 대질 가능성도 어떻게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을 배제는 못하죠. 무엇보다도 이 사무국장 얘기는 처음에는 자기는 쇼핑백을 줘서 그 트렁크에 넣었다. 거기에 돈이 있는지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는 3명이 만났을 때 있었다. 그리고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장 정도는 줘야 한다. 어떤 돈에 대한 액수를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났을 때 3자가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를 하고요. 강서구에 연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례대표가 강서구에 와서 뭔가 공천을 했을 때 강선우와 김경 사이에는 원래 친분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내가 동공천이 먹힌다. 그리고 사무국장이었던 사람이
한 장 정도는 줘야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떤 돈을 통해 가지고 공천을 딸 수 있겠구나. 그 중간 브로커 역할을 사무국장이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은 이제까지 나는 돈을 받는지 여부도 모르고 난 전반적으로 모른다. 그냥 쇼핑백만 넣으라고 해서 내가 트렁크에 넣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김경시 의원의 어떤 진술, 돈을 주고 받은 현장, 그리고 방법, 그리고 액수까지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질신문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경찰은 모레 화요일이죠. 이 강선우 의원도 불러서 조사를 할 방침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시 의원, 남 전 사무국장 그리고 강선우 의원까지 세 사람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4년 전 벌어진 일이라 수사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규명이 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보도된 내용만 보면 지금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돈 수수 사실 자체를 몰랐고 남모 보좌관으로부터 사후에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부분은 김경시 의원하고 남모 보좌관 지금까지 진술한 걸로 알려지는 내용, 그러니까 돈을 주고받는 현장에 강선우 의원도 있었고 강선우 의원 차에 실어줬다고 하면 그게 4년 전 일이라고 하더라도 진술을 통해서 정치자금법 수수와 관련된 불법이 어느 정도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경시 의원이나 남모 보좌관의 어제 오늘 진술, 둘의 오늘 대진 진술을 통해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될 것 같고요. 아마 그에 바탕에서 이제 강선우 의원을 불러서 조사를 해보면 강선우 의원의 지금 주장이라든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을 확인하는 쪽으로 경찰은 수사를 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쟁점도 짚어봅니다. 이 예정된 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해훈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이미 상식과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최소한의 자료조차 외면한 채 국회 청문회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무엇을 더 검증하라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국회 청문회 뒤에 숨지 말고 부적격 인사를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고요. 오늘 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 언론과 대통령실의 검증의 시간은 끝났다며 국민 검증의 시간을 국회가 일방적으로 빼앗을 수 없다. 청문회 강행 의지를 보였습니다. 단독 청문회가 될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도 청문회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청문회를 할 때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김민석 총리가 청문회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증인도 그다음에 참고인도 없고요. 자료도 없는 이른바 산무청문회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문회 무용론이 굉장히 이 정부 들어서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훈 지명자가 지금 자료를 냈는데 우리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은 싹 빼고 본인 가족들의 헌혈 기록 관련해서 냈다는 거잖아요. 네. 저도 헌혈을 좀 많이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그리고 국민의 검증 시간이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언론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대신 묻는 게 기자들이 묻는 게 결국 국민의 검증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국민 검증에서 통과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청문회를 아무 자료 없이 했을 때 맹탕 청문회가 되고 언론에서 한 거 이상의 것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할 거냐면 큰 게 한 방 없네 이런 식으로 그쪽이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면서 그냥 임명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게 진심이라기보다는 더 적극적인 자료를 내라. 그리고 만약에 내지 않았을 때 여당에서 도리어 그렇다면 낼 때까지 우리가 일정 부분 일정을 연기하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두고 본연의 청문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당연히 이해훈 지명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고요. 민주당도 이렇게 조건 없이 보호하는 그런 자세는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자료 제출 미흡 논란을 두고도 또 이제 청문회를 앞두고 이해훈 후보자가 국회에 보낸 답변서 또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 30억 원의 차익을 본 영종도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선 해외 교포인 매도자의 개인 사정으로 이 부득이하게 매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라고 좀 보십니까? 쉽게 납득은 안 되네요. 네.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상당한 금액 그리고 상당한 면적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람은 없죠. 상식적으로 네네. 좀 상식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예. 성실하고 납득할 만한 그 소명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 의혹 제기, 문제 제기가 했고 상당히 개연성 있는 문제 제기 그리고 비판받을 만한 여러 과거의 행적들이 드러났습니다. 네. 그 상당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운 후보자는 불법은 없다. 그리고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왔고요. 국민들의 이제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부적격 여론이 훨씬 높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해운 후보자가 직접 국민들 앞에서 해명할 기회는 주고 그리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민주당도 대충 뭐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니까 어떻게든 끌고 가겠다 이런 입장 아니지 않습니까? 예. 비판적 목소리 꽤 나오고 있고요.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 국민적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면 민주당 역시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직접 내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고려하면 청문회를 통해서 소명할 기회를 주고 그리고 국민들 여론의 어떤 추이나 이런 걸 보면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해운 후보자의 또 다른 답변도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이른바 강남 반포 로또 아파트 이 부정청약 의혹에 대해서는 청약 8달 전에 장남이 결혼식까지 올렸지만 이게 혼인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장남을 미혼 세대원에 포함을 시켰다라는 거거든요. 며느리를 약혼자라고 지칭을 했어요. 제가 볼 때 이해운 지명자 입장에서는 나름의 일관성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결혼을 했는데 결혼 신고,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부양 가족으로 넣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결혼식을 하면 며느리를 며느리라고 하지 며느리를 약혼자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여하튼 부정청약이 아니란 걸 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음에도 뭔가 혼인 신고를 안 했으니까 며느리라고 말하면 본인이 말했던 것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런 궁색한 답변을 했다고 보는데요. 무엇보다도 그 장남 그분은 세종에서 살았고요. 심지어 신혼집을 용산에 얻어줬습니다. 예. 그런데 본인이 서초동에서 부모님과 산 것처럼 꾸민 거죠. 어떻게 보면 위장 미혼을 한 겁니다. 제가 볼 때 이해운 의원 지명자의 이런 태도를 본다면 앞으로는 아들이 아니라고 말할 정도의 어떤 궤변을 쏟아내지 않을까 싶고요. 이해운 지명자는 부동산이면 부동산, 그리고 취업 문제면 취업, 그리고 병역 문제는 병역,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을 나흘째 이어가는 가운데 어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둘로 갈라져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찬반 집회를 열었는데요. 직접 보고 오시죠. 한동훈 힘내라! 김종혁 장동혁 대표님의 단식은 정쟁이 아니라 정치가 다시 책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외침입니다. 장동혁 대표님과의 함께 뜻을 맞춰 같은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장동혁 대표의 단식 나흘째입니다. 이 장동혁 대표는 몸도 힘들지만 이 시간이 갈수록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장동혁 대표의 단식 승부수 어떻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를 승부수라고 정치 공학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장동혁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를 보지 않았습니까? 24시간 동안 서서 잠자지 않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절실함과 본인의 어떤 신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봅니다. 단식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의회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이 없는 가운데 일방적인 어떤 독주에 대해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그야말로 통일교 게이트와 그리고 김병기, 강선우 관련해서 동공천 관련해서 게이트 이 부분 관련해서 특검을 하자는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경찰이 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의 요구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가 의석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3대 특검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위한 전 정부 주기는 3대 특검은 2차 추가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상정이 됐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국민에게 호소하는 그 절실함, 본인의 어떻게 보면
목숨까지도 내놓고서 하는 이 절박함에 대해서 승부수라는 표현보다는 좀 절박감이 묻어나고요. 하루하루 더해지면서 진정성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한동훈 전 대표 국민의힘 내홍에 대해 걱정 끼쳐 송구하다는 뜻을 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치 보복의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우리 당에 대한 마음을 거두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 큽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과 진짜 보수를 위해서 용기와 헌신으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문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사과를 하는데 뭘 사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상황이라는 그런 여기까지의 상황이라고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질의응답을 통하는 걸 하면 좋을 텐데 좀 일방적인 사과인데 사과에 있어서의 어떤 조건이었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늦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